평생 모은 돈 간병비로 다 쓰실 건가요? 국가에서 90% 지원받는 이 제도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때로는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매서웠던 지난 겨울,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삼켜야만 했던 일은 넘은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창밖에서는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덜컹거리는 창틀을 사정없이 흔들던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날도 어김없이 귓가를 파고드는 아내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에 선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는 몇 해 전부터 찾아온 불청객, 치매라는 병마 때문에 이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상태였지요. 멍하니 천장만 응시하는 아내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어르신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밥 냄새로 가득 찼던 집안 풍경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실 장식장 위에는 가족 사진 대신 수북한 약봉지와 환자용 기저귀, 각종 소모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잿빛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어르신을 밤마다 괴롭히는 진짜 고통은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바로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였지요. 젊은 날 허리띠를 졸라매며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아둔 노후. 자금은 마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며 어르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가 돌본단 말인가? 혹여나 자신이 먼저 세상을 등지거나 병석에 눕게 되면 아내는 누가 거들 떠나볼까 하는 두려움이 어르신의 야윈 어깨를 짓누르는 나날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막막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사겨야 했던 그 서러움이 김씨 어르신의 지난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마을회관에서 장기를 두며 말동무가 되어주던 이웃박 영감님이 조심스레 건넨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김형,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공단에 한번 가보게. 나라에서 다 도와준다네. 그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 서 있던 어르신의 발길을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이끌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들어선 공단 사무실. 그곳의 공기는 바깥의 매서운 칼바람과는 달리 훈훈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상담 직원의 친절한 눈빛 앞에서 어르신은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조심스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마치 자신의 부모님 일처럼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김씨 어르신의 아내분처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 제도였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고를 덜어주고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효자 실천 제도라는 설명에 김씨 어르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차는 어르신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아내분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 등급 중 하나를 결정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지원 같은 방문 요양 서비스는 물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어르신의 주름진 미간을 펴게 만든 것은 비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상담사는 2024년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짚어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시지만 어르신처럼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40%에서 최대 60%까지 더 줄여드립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어르신에게 국가가 비용의 90% 가까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실로 천금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상담사는 치매 가족 휴가제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간 12일 한도 내에서 단기보호 기관에 환자를 맡기거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김 선생님도 좀 쉬셔야지요. 그래야 사모님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김 씨 어르신은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죄책감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잘 모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김 씨 어르신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김 씨 어르신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주머니 속 팸플릿을 부적처럼 꼭 쥐었습니다. 그 길로 어르신은 공단 직원이 일러준 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으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김 씨 어르신은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서류를 들고 지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자 며칠 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직원이 댁으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약속된 날 방문 조사를 나온 직원은 김 씨. 어르신의 아내가 거동은 얼마나 불편한지,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르신은 아내의 치매 증상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그동안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날만큼은 직원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날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아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국비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이었던 비용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제가 급여는 전체 비용의 15%를,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김 씨 어르신처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 본인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어르신은 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여 매달 나가던 간병비 걱정을 절반 이하로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치매 가족 휴가제는 지친 김 씨 어르신에게 꿀맛 같은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단기보호기관이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연간 이용 한도가 12일로 넉넉하게 보장되어 있어 어르신은 1년 중 열흘 남짓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김 씨 어르신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으로 오는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에 아내를 태워 보내고 나면 어르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영양 잡힌 식사를 대접받는 아내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병원비라는 거대한 파도가 물러가고 국가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비로소 부부의 일상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니 김 씨 어르신은 진작 문을 두드릴 걸 그랬다 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주는 힘이자 국가가 신이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둔 안전망의 실체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김 씨 어르신의 창가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분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후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마음을 옥죄던 경제적 부담이 장기 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를 통해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에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던 밤은 이제 예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 어르신은 센터에서 돌아온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걱정 대신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릿했던 아내의 눈동자에 다시금 남편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보며 어르신은 비로소 부부의 삶에 존엄이 회복되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국가의 지원 정책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김 씨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공단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평화로운 오후는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병비나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법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보답입니다. 김 씨 어르신 댁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난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근심은 물러가고 따뜻한 희망의 볕이 가득을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외로움이 없도록 저 또한 언제나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틀을 덜컹거리며 흔들던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김씨 어르신은 오늘도 어김없이 곁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는 몇 해 전 찾아온 치매라는 불청객 탓에 이제는 남편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지요. 한때 웃음꽃이 피던 거실은 어느새 환자용 소모품과 수북한 약봉지로 채워졌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어르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아내를 향한 안쓰러움보다도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라는 현실적인 벽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해 모아둔 노후 자금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날이면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쓰러지면 이 사람은 누가 돌보나 하는 두려움이 어르신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김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국가 제도의 도움을 받아 한시름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서,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 제도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김씨 어르신의 아내처럼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등급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결정하게 되지요. 다행히 김씨 어르신의 아내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간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씨 어르신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였습니다. 2024년 이후 더욱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재가 급여는 15%, 시설 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부담금을 40%에서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치매 가족휴가제 이용 일수도 연간 12일로 확대되어 간병에 지친 김씨 어르신도 잠시나마 숨을 돌릴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식사 서비스를 받으며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김씨 어르신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막막했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 차갑게 식어있던 부부의 삶에는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김씨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공단의 문을 두드렸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평생을 헌신해온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국가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체계는 매년 더 촘촘하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혜택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국가가 있고 또 저와 같은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씨 어르신 부부가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